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한 것하고 데이터베이스 뭐가 있었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지?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언어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것을 봤어요. 자,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 모델 중에 어떤 게 있었어요? 개념 모델하고 그다음에 논리 모델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논리 모델 중에 해당하는 바로 뭐야? 네,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설계하고 얘네들 정규화를 할 거예요. 정규화. 정규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규화니까 우리 매형 일망 똑같네. 자, 정규화한다는 게 뭐예요? 구조화한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순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자, 우선은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걔네를 개념적 설계를 하고요. 다음에 논리적 설계,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순서. 맨 처음에 개념적 모델에서 뭘 만들어요, 우리? 앞에서 봤죠? 자, ERD를 만들고요. 자, 논리적 설계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얘네를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설계 단계가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요구 조건 분석.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부터 요구 조건을 수집하고 얘네 요구 조건 명세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에서는 목표 DBMS에 해당하는 개념 스키마를 설계하고요. ER 다이어그램 작성한다 그랬죠? 개념 스키마 모델링과 트랜잭션 모델링 시험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에서 수행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뭐? 트랜잭션 모델링을 해요. 그리고요. 논리 설계에서는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를 합니다. 이거 두 가지 헷갈리지 마세요. 생각해봐. 개념 설계에서는 우리가 모델링 하잖아요. ER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그래서 모델링 하는 거고요. 논리적 설계에서는 구성을 하죠.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장하거나 아니면 표현하고자 하는 표 형태로 우리가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터페이스 설계가 됩니다. 목표 DBMS의 종속적인 논리적 스키마를 설계하고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변환을 하고 인터페이스 설계한다 그랬죠. 스키마 정제 및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자, 물리적 설계에서는 목표 DBMS의 종속적인 물리적 구조를 설계하고 저장 레코드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보고요. 레코드 집중 분석. 한쪽에 레코드가 계속 집중되면은 걔만 쓰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적절히 분배하는 거. 접근 경로.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또 뒤에 가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트랜잭션이 뭐냐면 여러분들 영어로 트랜스라는 거 아시죠? 도란스 트랜스 교환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액션. 그래서 합쳐서 트랜잭션입니다. 얘는 뭐냐면 바로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내가 어떤 걸 요청을 해가지고 걔를 처리하는 데까지의 하나의 작업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은행 계좌에다가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럼 100만 원 입금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내 계좌에 100만 원이 업데이트 되고 그 통장에 우리가 이제 통장 정리하잖아요. 그럼 드스득 해가지고 찍혀 나오는 것까지가 바로 트랜잭션,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는 거예요. 됐죠? 얘네에 대한 세부 설계를 어디서 한다고요? 물리 설계에서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구현은요, 목표 DBMS의 DDL로, DDL이 뭐야? 데이터베이스, 디피니션, 랭귀지로 스키마를 만든다 그랬죠?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게 된대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생성하고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해서 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대요. 자, 다음에 이번엔 정규화라는 게 나와요. 자, 정규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normalize라고 합니다.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normal, 아유, M이 아니에요, N이에요. 자, 노말이 뭐예요? 그냥 평범하다는 말이죠. 아, 참, 노말해.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뭐 여학생들 보면, 남학생들 보면, 아, 너무 노말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normaliz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요 어떤 거라냐면 데이터의 구조의 안정화, 중복 데이터 최소화, 수정 삭제 시의 이상 현상 중요합니다. 이상 현상을 줄여주고요. 테이블의 불일치 위험 감소화시킨대요. 그래서 정규화의 기본 목적은 여기 나오는 이상 현상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서 안정화를 최대화하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의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현상에 이제 뒤에 바로 나오게 되는데, 어노멀리. 얘는 노멀하지 못해. 어노멀리. 앞에 A 붙으면 반대어가 되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나중에 실기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삽입이상이라는 애가 있어요. 삽입이라는 거 뭐야? 우리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DML이라는 거 잠깐 언급했었죠? 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게 되는데, DML이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 만들어진 표에다가 데이터를 넣거나, 지우거나, 갱신하거나, 검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애가 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삽입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울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삭제 이상. 그 다음에 갱신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갱신 이상이에요. 왜 그런지는 뒤에 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함수적 종속. 이 종속성 때문에 이런 이상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종속성이라는 건 뭐냐? 개체 내에 존재하는 속성들 간의 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정리한 거래요. 데이터 속성의 의미와 속성 간의 상호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제약 조건이고, 자, 기준값을 결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속되는 애들을 종속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x가 뭐를 해요? y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 y는 속성 x의 종속이라고 한다. 즉,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결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를요, 종속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현은 바로 요 놈으로 씁니다. 그래서 A가 뭐예요? B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생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학번이라는 속성. 자, 학번이라는 속성은 뭘 결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 학번에 해당하는 학생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학생 이름, 학생명, 이름을 결정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학생명은요, 또 뭘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 학생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으면은 뭐 전공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을 결정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종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면 얘네들 다 쪼개내야 돼요. 그래서 학생하고 학번 딱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학생 정보 해가지고 테이블을 쪼개내는 이런 단계가 이제 뭐가 되냐면 정규화 과정이 되는데,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 결정자하고 종속자와,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바로 어떻게 해요? x는 y를 결정한다. 그래서 x가 결정자고 y가 종속자다.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함수적 종속하고 부분 함수적 종속, 그 다음에 이행 함수적 종속이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자,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완전하게 종속시키는 거예요. 자, 이행 종속이라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x, y, z가 있으면 x가 y를 결정해. 근데 y는 또 z를 결정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행 종속인데, 자, 학번이 뭘 결정한다 그랬어요? 학생 이름을 결정한다 그랬죠? 그죠? 학생 이름. 그지? 근데 이 이름은요, 또 뭘 결정할 수 있냐면, 얘에 대한 집 주소. 그지? 아니면은 뭐 가족 관계. 뭐 엄마.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학번으로 해서 뭘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얘네 엄마를 찾아낼 수가 있어. 얘가 바로 이행 함수적 종속이에요. 그래서 A라는 속성이 있고요. B라는 속성이 있고 C라는 속성이 있는데, 뭐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 함수적 종속해가지고 학번이 결국 엄마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 안 만들죠. 그래서 학번과 이름을 딱 이렇게 테이블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름하고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블 따로 쪼개내는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정규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를 두 개로 쪼개내는 거. 정규화 중요합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관리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학번을 딱 검색하면은 이름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름을 이렇게 넣지 않고 여기다 학번을 같이 넣죠. 그래서 학번을 넣게 되면 그 학번에 해당하는 주소와 엄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함수적 종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얘는 이행 함수적 종속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행 함수적 종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x가 z를 결정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게 또 이제 정규화에서 나오게 돼요. 저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는 것은 x가 y를 완전히 결정하는 거죠. 뭐 어떤 건 경우냐면 아예 테이블을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 학번이 있으면 걔에 대한 뭐가 있을까? 학번보다는 뭐가 좋을까? 전공 번호라고 하자. 전공 번호. 자, 예를 들어서 뭐 표가 있다. 전공에 대한 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전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교수가 있다. 그러면 뭐 컴공에 대한 교수는 뭐 김씨 하나다 이야기했을 때 전공은 바로 교수를 결정하게 되겠죠. 해당하는 교수 이름을, 그지? 이런 거를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뒤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얘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애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규화 과정. 우선은 비정규 릴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우리 모델링 할 때 개념 모델, 그 다음에 논리 모델 할 때 이 바로 개념 모델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실제로 얘네를 표로 바꾸게 되는데요. 얘네 이 단계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 적어 놓으시는데, 자, ERD에서 테이블로 만드는 걸 바로 이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자, 매핑 룰이라고 그래요. 몇 번 실기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매핑 룰. 바로 사상하는 기준을 우리가 매핑 룰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야. 만약에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거든요. 얘가 학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근데 보통은 우리가 표를 만들 때 여기다 학번 넣고요. 그 다음에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따로 넣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한 속성에다 같이 넣어버리는 거야. 이걸 바로 우리 얘네를 다원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원값. 그래서 이 원자값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학번이면 학번만 들어가고요. 이름이면 이름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치값 혹은 다원값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쪼개줘야 돼요. 그게 바로 얘네가 뭐예요? 원자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1차 정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정경에는 도메인을 원자값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2차 정경에서는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해요. 그렇죠? 자, 3차 정경은 이행 함수적 종속 제거고요. 자, BCNF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함수적 종속을 제거하고요. 4차에서는 다치, 5차에서는 조인 종속을 제거합니다. 자, 하나씩 쪼개 이렇게 하면은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표가 쪼개져요. 쪼개지고. 그래서 정교화를 하게 되면 테이블 하나를 만들었던 것이 여러 개로 쪼개지고 얘네를 조인을 합니다. 연결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응?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 테이블 하나에다 넣게 되면은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개로 조인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역정교화예요. 역정교화. 이것도 하나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ERD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매핑 룰에 따라서 테이블로 만들어주고 했는데 만들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주소와 전화번호가 하나의 테이블에 있을 때 얘네를 쪼개주는 게 원자값. 그 다음에 부분함수적 종속. 이거는 적절한 예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선은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3시간씩 걸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기에 가시면 이 정교화 과정만 한 3, 4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보시고 지금에서는 이런 단계로 가는 거구나.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떨까요? 이것도 중요한데 점점 데이터가 완전화되는 거예요. 즉 1정경이 다른 게 아니고요. 2정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정경 끝내고 2차 정경 끝나고 3차 정경, BCNF, 4차, 5차까지 끝내야지 이제서야 정교화가 끝난 거예요. 이제 안전한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위에 있는 이 표가 다예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이행함수적 종속, 그 다음에 부분함수적 종속, 얘네들도 그냥 간단히 정의만 내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얘네들 이 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필기고 실기고 계속 출제되는 애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역정교화에 대한 것도 하나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릴레이션에 아래 존재하는 모든 조인 속성을 없앤대요. 조인 속성. 조인 속성 몇 차 정교형이에요? 5차 정교형이에요. 됐어요? 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럼 원자값으로 만들어지는 건 1차 정교형, 부분함수적 종속 2차 정교형, 이행함수적 종속 3차 정교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치 종속 제거 4차 정교형. 암기 꼭 하십시오. 얘네만 외우면 필기고 실기고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물리적 설계 옵션의 선택 시 고려사항에 모두 나열된 것은 그랬어요. 트랜잭션, 얘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개념 모델이었죠? 개념 모델. 그죠? 응답 시간, 저장 공간, 트랜잭션 뒤에는 다 물리적인 거고.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예. 자, 뭐냐? 한번 보자. 얘는 왜 창이 자꾸 갑자기 열렸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구 조건 분석은 맨 앞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가 먼저 와요? 개념적 설계가 먼저 오겠죠?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가 되겠죠? 이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개념, 논리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개념, 논리, 물리. 아셨죠? 정교화의 필요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데이터 구조의 안정화, 최대화, 중복 데이터의 활성화가 아니라 줄이는 거죠.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삽입 삭제 이상의 최소화, 테이블 불일치 최소화.
자,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정규화하는 것은 테이블을 결합하여 종속성을 증가시켜요? 테이블을 결합해요? 쪼갠다 그랬죠? 그래서 테이블을 쪼개가지고 종속성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웃입니다. 2차 정규항은 반드시 1차 정규항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즉 5차 정규항은요. 1, 2, 3, BCNF 4까지 만족해야만이 5차 정규항이 되는 거예요. 네? 자, 1정규항은 릴레이션에 속한 도메인은 원자값. BCNF는 강한제 3정규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포인트에서 우리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